오늘 주제가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고, 아마 오신 부모님들이 2학년이나 3학년이 되셨을 거고, 거기서 지금 2학년, 3학년이 섞여 있기 때문에 3학년이 동시에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개별적인 개별적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얼만큼 되는가라고 이제 물으셔서 수시, 정시 두 개 합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2021학년도에 부산대학교 교과전 입시 결과예요. 세팅을 안 했네.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런 거 있어요. 경제통상학부가 10명을 뽑는데 10명 뽑았는데 5번이었고, 여기서는 보시면 9명을 뽑는데 7명이 합격이는 7명이 추합이 1명밖에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마 9명을 뽑았을 건데 추가 합격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1번까지밖에 안 돌았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최저가 아주 높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추가 합격 번호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몇 군데씩. 이유는 뭐냐면 최저가 아주 높았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은 2020도 그렇고 2019도 그렇고 전부 다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 수능 영향 절대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이 9등급이었다.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9등급이라도 합격하는 거였어요. 체제만 맞추는 상황이. 그랬던 게 체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1에서 2020이 넘어오면서 원래는 세계암 6개면 탐구 2개였던 게 탐구 1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수학이 인문, 자연 구분되어 있던 게 통합이 됐잖아요. 그리고 통합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인문 아이들 체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자연은 거꾸로 체제 맞추기가 상당히 쉬워지죠. 그래서 자연의 아이들이 수능에 좀 강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 비율이 거의 95대 5 정도. 미적해한 아이들이 1등급 숙제 95%. 그 다음에 확통치 아이들 5% 정도밖에. 그러면 자연 아이들 체제 맞추기 아주 쉬웠을 거예요. 인문 아이들 그럼 체제 맞추기 어려웠어야 되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탐구가 하나잖아요. 여기 탐구가 2개예요. 근데 인문 아이들이 수학이 강한 아이들이 아니니까 원래 부산대 체제 맞출 때 수학으로 체제를 맞추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수학이 어려워지나 쉬워지나 큰 영향이 없어. 오히려 탐구 2개의 산하가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한 상황에서 인문도 체제를 대부분 다 맞추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부산대는 그 9등급 아이들 혹은 5등급, 4등급 아이들이 수능 체제를 맞춰 합격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 됐어요. 그거는 최저학력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글자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색깔로 보이시면 맨 위에 보면은 위에가 2020이고 밑에가 2021이에요. 그죠? 여기 까만 색깔 회색 보이시죠? 경영학과거든요. 보시면 제가 2021과 21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경영이고 사과 2개예요. 합 6은 똑같았고 그러니까 사탕 같은 2개냐 1개냐 이 차이인데 인원수가 보시면 2557이고 2128이고 뭐 이 정도 되네요. 2000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예상대로 확 떨어졌어야 되는데 탐구를 1개 뺐기 때문에 2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보다 국어, 영어 탐구로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학만 보면은 체제를 엄청나게 못 맞춰야 되지만 오히려 탐구 하나 때문에 체제를 또 맞출 수 있는 이게 상쇄 효과가 있어서 좀 작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디 보냐면 자연계 여기 의대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0에 332명인데 2021년에 113명이었어요. 무려 3배가 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삼합사였어요. 삼합사에 영어 2 별도. 결국에는 4합 6인 거예요. 그죠? 국영수사 영어 2등 무조건 디폴트니까. 그러면 4합 6이었던 게 3합 4로 바뀌면서 수학은 쉬워졌잖아요. 1등급 숫자가 엄청 늘어났죠. 그러니까 체제에 맞추는 학생 수가 3배. 자연계열이 좀 심했어요. 자연의 녹색을 보시면 여기는 1700명이었는데 2700명. 1000명 더. 이렇게 체제의 영향력을 아주 많이 받는 거예요. 수능.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을 거는가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아주 좌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수시에서도 상당히 세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시 때 저희들이
배치 참고표라는 걸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만들어요. 물론 부산 지역에 한정해서 만들지만 보시면 부산의 주요 대학들 의대 특히 여기 보시면 417점?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표준 점수 단순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애들 수능을 칠 거잖아요. 치는데 영어는 저기 보시면 별도 1.2등급이면 10명 중에서 1등급 8명, 2등급 2명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 1등급이라면 그거 빼고 국어, 영어, 탐구 단순합이 417점 나와야 된다. 417점이면 이걸 세 과목으로 나누면 아마 한 140에 거의 근접하게. 140 곱하기 3은 42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등급도 최상의 1등급이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사설이나 업체들에서 부산대 의대를 410점 정도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417점 했거든요. 근데 아마 예상이 한 418점 아니면 419점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수능은 잘 쳐야 되고 아까 수시 때는 단순히 등급만 나갔잖아요. 정시 때는 저렇게 표준 점수가 나가고 1점에 거의 3,000명 정도가 있어요. 417점과 416점 3,000명 차이에요. 전국의 의대 정원이 3,000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의대 가는데 표점 한 1점 차이 엄청나게 갈린다. 수능은 정시 때는 아주 절대적이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작게 잡아서 요 정도 점수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그 정도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어쨌든 수능은 정시는 거의 수능 100% 서울대는 지금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화면 조금 띄워놓을 테니까 궁금한 집에 좀 더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수시도 마찬가지고 정시도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 가겠다 하면 수능을 보통 공부를 안 하려고 정시 가려면 결국 또 내신 공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인데 오늘의 제가 이제 이 1시간여 동안의 쭉 내용은 수시든 정시든 교과와 수능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 그게 이제 전반적인 기조에 깔려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관련과 수능 과목에 선택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를 쭉 쳐왔던 거고 3학년 때도 3월, 4월, 6월, 그다음 9월, 11월, 10월, 그다음 마지막 수능까지 이렇게 쭉 7번 시험 치게 돼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보고 활용할 건가입니다. 제가 편의상 아마 지금 3학년 모의고사 성적표를 못 보셨기 때문에 2학년 때 성적을 제가 들고 온 건데 차이점은 국어하고 수학에 있어요. 국어가 수학이 전부 다 선택형이기 때문에 국어가 엄매냐 화작이냐 수학은 확통이냐 미적이냐 구분되어야 되는 이거는 구분이 없는 상황. 아마 부모님들은 한 번도 구분된 걸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안 쳤었기 때문에. 그렇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뭘 봐야 되는가 볼 때 어머님들이 그동안 뭐 보셔요? 성적표에서. 지금 이게 성적표는. 등급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수시로 보내시겠다. 가 되는 건데. 정시 때는 등급 보는 거, 영어 등급 물론 반영, 환산해가 들어가지만 등급이란 결국 수시에 쓰이는 거예요. 정시에 쓰이지 않아요. 그럼 이제 등급 보시면 등급 외에는 전혀 안 보시나요? 표준 점수. 저 결국 점수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우리 나타난 값. 근데 그 나타난 값을 연습해서 변화시키는 게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보실 때 아마 여기만 보실 거예요, 여기. 여기 뭐 등수하고 이런 건 뭐 큰 의미가 없어 빠시고 여기만 보실 건데 이것도 보셔야 되고 이것도 보셔야 되고 여기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득점, 그 다음에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 등급 이렇게 있잖아요. 수능 때는 원점수가 안 나와요. 없이 이렇게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하고 등급만 나와요. 그래서 이 등급은 수시 때 주로 써요. 물론 영어는 정시도 쓰입니다. 정시 때는 등급, 등급으로 가는 대학이 없고 전부 표준 점수 아니면 백분인데 대부분 대학이 표준 점수인데 주로 교대나 여대나 서울 중위권 대학에서 백분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간다 보시면 되고 요거를 가시면 요거만 보통을 늘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하면 여기 있던 거예요. 이쪽에 여기 조그맣게 빨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빨간 거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온 건데 여기 뭐냐면 국수, 국탐, 수탐, 국수 조합에 100분위가 나와요. 이 100분위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 당연히 100%가 전국 1등이에요.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대학 성적이 좋다는 말이고 여기에 가까운 성적이 낮다 되는 거고 의대 가려면 여기서 99.7%
최소 99.5% 이상이 떠야 돼요. 국수탕 기준으로. 영어는 안 나오니 영어는 등급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분위가 90%다. 그 정도 되면 부산대 정도가 충분히 왔다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부산대도 못 가는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합이 얼마인가. 그래서 아마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돼야 보통 대학 갑니다 할 때는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국어냐 수학이냐 영어냐 이 조합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같이 보셔야 되고 1등급이 작년 2022 수능에 수학의 1등급이 10단계가 나왔어요. 표준 점수가 10개가 나왔다. 근데 등급을 하면 그 전부 다 뭐가 돼요? 1이잖아요. 근데 1 가지고 10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 때는 1등급 하나가 10단계를 커버하는 거지만 정시 때는 1등급이 10개로 구분되는 거죠. 수학만. 거기다 국어도 있을 거고 탐구도 있잖아요. 그 조합을 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등수가 쫙 자연스럽게 매겨지는 거고 또 어머니들께서 이제 반영 비율을 물으셨다. 반영 비율을 또 25, 25, 25, 25 똑같이 가면은 또 상관이 없지만 어떤 대학은 국어 높게, 어떤 대학은 수학 높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간단한 아까 숫자들 표준 점수나 혹은 100분위만 나와 있어도 그 조합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분이 쫙 되고요. 그걸 가지고 성적을 계산하면 소수 둘째 자리 혹은 셋째 자리에서 거의 등수가 갈려요. 그래서 뭐 천점만점 모두 환산하면 뭐 650.43은 붙고 4, 2는 떨어지고 뭐 이 정도까지 그리고 세분화되어져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모의고사는 같은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 연습했으면 우리 애가 어디에 강한지 약한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어 이렇게 되죠. 국어에도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이 다 있어요. 거기서 우리 아이가 이 배점 중에서 몇 프로쯤 나오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학마다 이게 화법이다, 독서다, 문학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수학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약하게 있더라. 그래서 필요한 학습이 이렇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분화된 건데 수학을 한번 볼게요. 보통 학원 E, 난이도가 A, B, C, D, E까지 있거든요. A가 100명 중에 80% 이상 맞추는 거예요. B는 60%, C 뭐 쭉 가가 되는데 E가 최고 난이도예요. 거의 대부분 다 틀리는 거예요. 맞추는 게 20% 미만이니까 아주 높은 문제이겠죠. 거의 10%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면은 B, B, C, C, B는 대부분 다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틀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거 공부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 먼저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고 이거 B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학원 가면 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앉혀놓고 하니까. 그럼 우리 아이는 가서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적표 보시고 B나 C가 많이 틀렸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기초가 약하구나. 그래서 그럼 기초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인강을 보시든 학원을 찾으는 선생님 수업을 듣든 방과후 수업을 듣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공부를 못하니까 수학과외, 수학학원 하면 늘 이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고 해결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로 어디 틀리는가 성적표 매일 하도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여기 정답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보고 우리가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영어 한번 볼게요. 영어가 17번까지가 듣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여기 보면 17번, 16번에서 끝났는데 보시면 듣기를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쭉 틀렸어요. 이건 진짜 여기를 못하는 걸까요? 잤을까요? 아마 이 아이는 영어를 못하는 자탄 이제 구분을 못하겠어요. 안 푸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를 연속해서 쭉 틀리려면 영어 진짜 실력이 없던가. 아예 안 풀고 잤던가. 점심시간 끝나고 영어 시험.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가 못하는지 잤는지 만약에 진짜 듣기를 이렇게 많이 틀렸다면 진짜 들리지가 않는 상황이면 듣기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좀 틀리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판단해보고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아주 거의 다 틀린 거를 들고 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안 틀린다면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먼저 캐치를 해보시고 거기 가야 되고 보셨지만 여기 하고 여기에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꼭 해보시라.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모의고사 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 성적표예요. 못 보셨을 건데 이제 6월, 9월 되면 요 성적표를 받게 돼요.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뭐 있냐면 우리 아이 인적사항 있고요. 선택 과목 뭐 했는가? 국어는 아까 언매와 하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매 천리인가 하작 천리인가. 이거 수학은 확통, 미적 계층의 확통. 일단 탐구 영역은 이제 사탐도 가탐도 섞어서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나머지는 상대평가. 이 한국사는 비교적 쉽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국사를 아예 안 보든가 나는 한국이 읽기 싫다 이런 애들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공부만 해주면 충분히 극복이 되는 상황이고 제2외국어는 현실적으로 지금 같으면 서울대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는 정도. 일부 대학에서 저거를 사탐 대용으로 해주지만 이게 절대평가되면서 그 효용가치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될 거고요. 영어는 절대평가이지만 저게 상당히 영향을 미쳐. 특히 수시에서 세계합 6일 때 영어 2 받는 거하고 영어 1 받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만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영어 먼저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표준 점수. 그 다음에 100분위 등급. 이 등급이란 건 영어 체육은 실질적으로 수시 때만 쓰인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표준 점수 100분위 수시 때 아무 의미 없어요. 한 개도 의미 없고 언제? 정시에 쓰인다. 근데 이 조합을 하게 되면 이 단순한 숫자 4개의 조합 같지만 엄청나게 점수값이 다양하게 나와요. 같은 표준 점수의 합이라도 다르게 나옵니다. 에 따라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현황이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내가 인문이냐 자연이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당연히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자연계열 갈 건데 확률과 통계를 한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상위권 대학 가기가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는 중하위권 대학에 많이 선하고 상위권 대학은 보통 미적 기하 이게 총 200개 정도 학교 있는데 이렇게 미적 기하를 하는 학교들이 50여 개인데 이게 대부분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 부산 같으면 부산대는 미적 기하 해야 돼.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뭐 들어본 대학 대부분은 미적 기하 하셔야 돼. 탐구 영역은 크게 제한이 없어요. 근데 탐구 영역 사회가 제한된 데가 2개가 있어요. 딱 반대 탐구가 이거는 한의대, 동의대하고 딱 어디 한의 2군데가 자연학생들 못 오게. 자연계열 한의대 전형 따로 있고 인문계열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탐구 2개 한 대학이 있고 나머지 대학은 그래서 인문은 수학을 뭘 하든 국어를 뭐 하든 탐구를 뭐 하든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올 수 있고 자연은 상위권 대학은 미적 기하 중에 하고 사탐과 탐 중에는 과탐만 이렇게 하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어디에 전형에 대학에 갈 거냐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 어떤 거 선택할 거냐인데 어떤 거 선택할까요? 아이들 보시면 숫자 딱 보이시죠? 그렇잖아요. 사탐에서는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 제일 많이 치고 과탐에서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옛날에는 생활과 윤리가 사회문화 많았거든요. 더. 근데 과탐이 작년에 특이하게 많더라. 아마 미적이 그전까지는 수학 과할 때는 자연계열들이 선택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미적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니까 과탐까지 같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렇게 돼 있어서 그럼 어떤 걸 선택하냐 물으면 평균적인 걸 추구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해야죠. 이게 사탐과 과탐 총 17과목인데 평가원에서 교수들이 내는데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과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평가원. 그래서 다 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2022, 2021 보면 해마다 달라요. 그리고 과탐이 조금 더 늘 높게 나오는데 어떤 과목을 하냐 지구과학 같은 거 예를 들면 2020 만점 받으면 77점이었는데 여기 69점이에요. 무려 8점 차이인데 이거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평가원의 잘못이 있기도 한데 그렇다고 그거를 엄청 원망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17그래서 이게 어떤 과목을 치냐가 약간의 입시 운도 솔직히 들어가는 면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뭘 치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돌렸다가 다시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과목들이 이런 것들을 비교적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많이 치는 것들을 선택하면 다 같이 갔으니까 잘 쳐도 같이 잘 친 거고 망해도 같이 망하는 건데 좀 작은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 혹은 또 이런 게 오면 3천밖에 안 치는데 물리 투 치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투 치는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서울대를 기본 노리고 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인원수도 작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점수 등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원래 높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뭘 해야 되는가는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좀 운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건 뭘 해야 되냐 물으면 일단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 대부분 좀 많이 치는 과목. 이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만점 해놓은 거 있잖아요. 만점 받아야 1등급이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탐구는 거의 완벽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설프게 치면 안 되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수형은 중요하잖아요. 부모님도 중요시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탐구 혹시 학원 보내보셨어요? 국수형 말고? 아이들 다 인강한다거든요. 언제부터? 여름방학부터. 될까요? 만점이 저렇게 많이 나. 만점 받아야 1등급인데. 안 돼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2월달부터, 2학년 때부터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3학년 때부터 한대요. 저희 상담을 해준 건 아실 거니까 상담하러 오면 뭐 예를 들면 2학년들이 오면 뭐 국영수는 평균인데 과탐은 4등급, 5등급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뭘 하냐면 아직 안 했어요. 지금부터 할 거예요 하는데 관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학생끼리 친 건데 누구는 사탐, 과탐이 1등급, 2등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만 4등급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뒤처지고 있는 거고. 그게 내년도 6월달, 7월달 가서 극복이 안 돼요. 재생 또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사탐, 과탐은 빨리 해야 돼요. 미룬다고 해결될 수 있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쉽게 점수 딸 수 있을 것 같으면 남들도 쉽게 딸 수 있고. 국어, 영어, 수학 만점 받으라면 힘들잖아요, 정말. 근데 사탐, 과탐 만점이 저렇게 많아요, 과목별로. 그래야 1등급인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탐, 과탐은 우리 아이들 보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뭐 이게 과목관에 보시면 이게 원점이 뭐 이거 원래 모의고사 나오니까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72점, 60, 72점, 74점이. 서울대가 올해부터 사탐, 과탐에 100분의 1 표준점수를 안 쓰고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합상으로 따지면 151점, 130점, 무려 15점이 났어요. 그러면 사탐, 과탐을 어떤 조합으로 쳤느냐에 따라서 15점이 난 거예요. 아까 제가 1점에 몇 명? 3,000명이 됐잖아요. 15점이면 서울대가 지금 만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6점에 누군 151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 선택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서울대가 특히 더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올해부터 서울대는 작년부터 그랬고 부산대가 올해부터 또 표점만 써요. 그러게 되면 표점에 따라서 100분위를 한번 보정을 해주면 표준점수만 가면 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과목 선택도 좀 신중히 해주셔야 되고 그게 좀 어렵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라면 평균에 수렴하는 과목들로 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거 이제 수능 응시 탐구 선택 과목인데 보시면 사회탐구에서 그럼 사회탐구 친 아이들 보통 인문계열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19만 명이 확통됐는데 뭐 얻어지냐 여기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미적을 치고 사회탐구를 쳤다. 예년에는 이런 아이들 없었어요. 수학 가치면서 사탐 치는 극히 드문 아이들. 서울대가 수학에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는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10,000명, 미적 기하면 10,000명인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미적 치면 수학 표준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능 점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이 소위 이렇게 좀 찍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역선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원래 예년 같았으면 수학 가치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수학 나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안 가고 수학 미적에 남아서 그냥 이렇게 친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희들이 뭐 통계 조사해 보니까 미적 치고 사회탐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미적 치고 사탐 치는 중에 아이 중에 대부분이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이유는 미적에 치게 되면 표점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니까 막 그런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대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일단 가더라. 그래서 근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적이 분명히 한 3점쯤 유리하거든요. 같은 원점수일 때. 확통 친구하고 미적 친구의 수학이 똑같은 원점수가 나오면 3점 정도 미적이 잘 나와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럼 미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일단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저는 부정적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에 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시간 되게 안 됐구나. 그렇고 보시면 어쨌든 사회탐구 친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지만 이렇게 친 아이들도 있을 거고 올해는 제 생각 이게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작년엔 처음이라서 공부하기 어렵고 잘 몰랐다면 지금 이제 3원 올라온 아이들은 벌써 1년 동안 준비를 2학기 때 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 미적 사탐 미적 아이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늘어날지는 또 봐야 할 문제이겠지만 가탐은 대부분 이렇게 가죠. 미적분이 거의 대부분 기하까지 여기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 미적 썼으면 될 건데 굳이 온 거는 아마 어쩌면 수학의 점수를 더 많이 받는데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 과목의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지 분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표준 점수 차이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국어는 거의 이제 2점 차이 났어요. 표점이. 이게 최종 만점 받았을 때 언어와 매체 쳐서 만점 받으면 149점. 합법까지 만점 받으면 147점. 2점 차이 똑같은 원점수일 때. 그럼 뭐 치는 게 유리해요? 언어와 매체 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두 개의 출제 성향이 달라요. 언어와 매체는 조금 문법적 요소가 강해서 외우는 게 강점인 아이들이 치면 유리한 거고 화작은 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문 아이들이 여기 화작을 좀 많이 쳤고 언매 아이들이 화작을 많이 쳤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문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자연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혹시 우리 아이들 3학년 됐으니까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갈 때 인문 자연반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도 선택 과목 선택한 성향들 보면 한 정교 1등급 2등까지 꼽으면 자연 쪽 계열 선택한 아이들이 90%예요. 10% 정도밖에 인문이. 그 정도 인상이 대부분 학교들이. 그런 상황이면 언어와 매체가 유리했다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디에? 언어와 매체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점은 140에서 이랬는데 확통은 144점. 인데 그러면 미적 기하 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특별히 따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수시와 정시 어떤 걸 선택하냐고 너무 많은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고민에 빠졌어요. 수시와 정시를 어떤 걸 선택하냐 왜 물어보실까? 수시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수시에 끝나는 거고 못 되면 정시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수시를 버리려고 하실까요? 이렇게 이런 거 질문하셨더라고요. 정시와 수시를 같이 준비할 효과적 방법. 내신과 수능과 별개로 생각하나요? 뭐 쭉 있던데 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질문들이 이런 거였는데. 내신 따로, 정시 따로? 뭐 수시 따로, 정시 따로? 뭐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저희들은 이렇게 한 번도 지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은 같이 가야 돼요. 이유를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내신 과목들이에요.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선택을 다 해요. 이게 아마 공통 과목이니까 이거는 다 필수로 1학년 다 배웠었겠죠. 2학년 때 요렇게 선택을 이게 일반 선택, 여긴 진로 선택인데 일반 선택이 파란색으로 색깔 칠하는 거 있죠. 수능 과목이에요. 내신 과목이면서 동시에 수능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의 빨간색은 역시 수능 과목이에요. 대부분이 수능 안 치지만 자연반 아이들은 투 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해야 된다면. 진로는 빼더라 적어도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2학년 때까지 혹시 이제 2학년 올라간 학생 마찬가지로 2학년 때 과목 안 하면 수능 과목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지.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수능하고 따로 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따로 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신 열심히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실 거고 그걸 열심히 잘 거로 소화해야 수능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교 배우는 과목하고 다르게 가겠다 하면 수고를 더 해야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건데 꼭 그게 학교 거하고 내 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되다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간다가 맞는 거예요. 교과 종합 논술 정시로 우리 학생들이 어차피 대학을 갈 거잖아요. 수시 아마 교과 종합 논술은 정시 수시형이고 수능은 정시형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중에 다 이게 중요하게 핵심으로 같이 나온 말이 있어요. 교과. 안 빠지잖아요. 교과 전형이 교과 제일 중요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교과 들어가는 거. 논술 전형에 교과가 들어가는 데는 교과가 동점자 처리할 때 아주 유용해요. 만약에 내신이 0.001점이 모자라요. 한 0점 몇 등급 차이로. 그러면 뭘로 뒤집어야 돼요? 논술 성적으로 뒤집어요. 논술 어차피 10문제쯤 나온다면, 나오면 한 문제 틀리면 전부 날아가잖아요. 그 논술 한 문제가 수시 0.00 몇 점 차이입니다. 그럼 그걸 뒤집으면 내신이 동점일 때 논술 성적이 차이가 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논술 수준이 비슷하다면 교과 성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과 중요해요. 정시 수능 수능 100이 거의 대세지만은 이제 그 대세에 역행하는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서울대. 올해부터 정시에 서울대가 내신을 반영을 합니다. 아마 2024 지금 고2 올라온 학생들이 2023대 발표가 안 됐지만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서울대 따라가서 중요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 또 이게 수능. 교과 전형은 대부분 최저가 걸려요. 수능이 일정 수준 이상. 학종에도 최저인 대학이 많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이화여대, 성대는 없구나.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 이런 데 학종의 최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논술 수능 최저 당연히 기본 필수 깔리는 거고 정시는 당연히 수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변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뭐 잘하면 돼요? 우리 아이가 뭐 잘하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어요? 교과하고 수능. 두 개를 다 조합 다 해가지고 최상이라면 서울대 갈 거고 아니면 최소한 하나는 잘해야 되고 평균적이 되면 중간 섞어서라도 갈 거고 변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과냐 수능이. 두 개 다 가지고 가는 게 맞고 그게 나중돼서 원서 쓸 때요. 직전에 뭐 이렇게 조합이 돼서 어떤 거를 막 원서 쓰고 나서 나는 수시와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잘 안 나온다. 그럼 내신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어쩌면 버릴 거 버리고 선택해서 가겠다. 실패하면 재수해요. 예를 들면 부산대가 2개 4등급이에요. 수능 최저가 인문 기준으로. 그럼 2개 4등급인데 국수영탐 다 하기 힘들다. 그럼 나 내신은 부산대권이 되는데 수능 최저가 깐당깐당한다. 그러면 이제 좀 못하는 걸 예를 든다면 인문이라면 아마 수학을 먼저 버리려고 할 수도 있겠죠. 수학 같은 거 버리고 국어, 영어, 탐구만 가겠다. 이 작전을 고2나 고3 1학 초부터 하는 게 아니고 원서 거의 다 쓰고 나서 해도 되죠. 근데 그걸 벌써부터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2개 4인데 결국 실패했어요. 만약에 그럼 2개 4만 공부를 했고 나머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정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재수를 가야 되는데 정시를 위해서 수시를 위해서 정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정시 때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끌고 간다. 언제까지 최소한? 언제까지요? 원서 쓰기 전까지는 같이 가야 돼요. 원서를 9월 초에 쓰잖아요. 그래도 3개월 남아있어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게 어차피 그렇게 특정 과목을 버리겠다는 의미는 수시에 올인하겠다는 이야기고 최저 등급을 맞추겠다는 거니까. 뭐 최저 한 3, 4등급 차이 나는데 그걸 맞추겠다고 덤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한 등급 정도, 두 등급 차이 나는 그거 좁히려고 한다면 특정 과목을 버리게 되면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고 지금은 다 같이 가야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인원이에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정시 뽑는 인원이 이제 제일 대폭 늘었죠. 수능인데 수시 때 교과 성적 반영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교과가 23,000명이에요. 이거 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정시로 가겠단 말이에요. 이거 다 버린단 말이에요. 부산대 당연히 있을 거고. 수시 때 최장력이 맞추는 거예요. 지역균형이면 내신이 좀 좋은 아이들이 쓰겠죠. 할 때 다 최장력이 걸려요. 안 걸리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전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최장력이 걸리면 당연히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능이 중요하단 말이죠. 서울의 주요 대학, 부산의 주요 대학 교과 전형이 좀 좋은 과 가려면 전부 다 최장력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수시 갈 거라고 수능 공부를 안 하면
저걸 못 맞추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수시에 집중하는 아이도 수능 공부를 해야 되고 정시에 집중하는 아이도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 당연히 해야 되죠. 다 했어요. 학생부 종합에도 지금 이렇게 걸리는 대학. 그 다음에 서울대. 그러니까 아까 2023 서울대가 교과학습 할당사를 뭐야? 지역균형엔 40%, 정시에 20%를 반영을 해요.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한 개 더 들어와 있구나. 그 다음에 2024는 어떠냐면 아예 핵심 권장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넌 이거 반드시 배워야 서울대에 올 수 있다고 정해졌어요. 그게 인문계는 거의 없어요. 특히 신경 쓰는데 자연계열은 이렇게 많아요. 과목들만 더 훨씬 많은데 모든 과에 다 했어요. 자연계열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들고 왔는데 미적, 확률 통계 다 해요. 보통 우리 3학년 되신 부분들 우리 아이 미적, 확통 다 했나요? 미적, 기하하고 확통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2024년 대학 갈 때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은 하고 말아요. 강제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정시예요. 이거 수시가 아니고. 정시. 수시도 마찬가지. 당연히 더 하겠죠. 그러면. 이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거의 생각하셔야 돼요. 2학년 부모님들은. 3학년 부모님 재수하면 이제 큰일 나죠. 만약에 안 했던 아이들 같아요. 서울대는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핵심 권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과정이나 내신이 정시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대만 2024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대학도 이제 곧 발표할 거거든요. 4월 말 되면. 그때 저렇게 정시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다음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 학생들은 수시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가 딱 중간이 나요. 100명 중에 50등이 나이는 100점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제 학생들은 평균 내면 96.5점이에요. 근데 재수생들은 108.3이에요. 무려 13점 차이 나요.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거? 수학, 이건 2021년,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아직 안 나왔어요. 통계가 내년도에 나오고 보시면 국어 수학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 학생들. 이 20몇 점 차이를 딴 걸로 극복 안 되는 거예요. 탐구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2016년에 거의 재수생, 재학생 비율이 거의 1대1에서 합격자 주요 대학에. 근데 지금 2020년까지 오면 65대 34예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즉 정시로 대학 간다는 건 한 해 더 해야 됩니다. 이제 한 해도 아니에요. N수예요. 서울대 정시의 3수생 비율이 20%가 넘었어요. 저렇게 따지면 정시의 서울의 주요 대학이 40% 정시로 뽑잖아요. 근데 저렇게 되면 30%밖에 없는 거잖아요. 10%밖에 없어요. 그 우리 아이한테. 그럼 1000명 뽑으면 1000명도 안 뽑으면 1000명 뽑으면 10%는 100명이잖아요. 100명이 우리 건데.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있냐면 특목고, 자사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일반고 평범한 학교를 다닌다면 과연 될까요, 저게? 엄청 특출난 아이 몇 명 빼고는 정시까지 가면 서울의 주요 대학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하고 거의 같아요. 정시 때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수능 점수가. 그래서 수시 때 최선을 다해보고 그 다음 안 되면 정시까지 간다는 전략 쓰셔야 되고 어떤 방법이든 만약에 내신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다, 수능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죠. 학종이나 교과에 최저 센 대학이나 아니면 논술 전형으로 준비를 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시까지 그냥 간다는 게 우리 아이들은 내신이 좀 안 나오면 이제 정시로 갈래 하면 정시로 갈래 하는 순간 대학의 문은 엄청나게 좁아집니다. 10%가 아니에요. 10%는 재학생 기준이지만 우리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 수능에 강한 아이들인데 거기에 버틸 수 있는가도 따져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자리가 없다는 거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목표 대학과 모의 성적도 보고 내신 성적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 수능 잘 나오니까 정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신이 잘 나오는 아이가 있다면 수능을 잘 쳐야 돼요. 이유는
내신이 좋은 만큼 최저학력이 받쳐지면 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고려대 기준은 3합6이건 3개 6이에요. 부산대는 2개 사고. 내신이 한 1.00인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럼 그 내신은 만점일 거잖아요. 그럼 1.00 아이가 3합6을 못 맞추면 고려대는 죽었다 깨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3합6을 맞추는 게 내신 1.00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좋은 아이도 수능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원서를 잘 조화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면 못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공부는 한다라고 전제를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정시를 이제 지원한다는 뭐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당장에 어쨌든 분명히 써야 될 상황이 생길 거니까 써야 된다면 학교마다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원점수가 안 나온다 했잖아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200점 만점인데 그건 이제 이론적인 값이고 보통 아주 어려우면 수능이 1등급이 140점 돼. 조금 어렵다 싶으면 130점 돼. 너무 쉬우면 120점 후반까지 오거든. 보통 1등급 130대, 2등급은 120대, 3등급 110대, 4등급은 100점대. 이렇게 나오고 5등급쯤 되면 이제 100점 왔다 갔다 전후가 되거든요. 이렇게 조합을 갈 건데 같은 어떤 아이가 뭐 수학, 수능에 국어에서 만점 받아 140점을 받았어요. 근데 보시면 같은 경기대라도 인문계열 쓰면 국어가 35%가 들어가요. 자연계열 쓰면 25%가 들어가요. 반영 방법이 다 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걸 내한테 유리한 반영 방법이 어떤 걸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절제적이지 않아요. 왜 아니냐면 모두 다 저렇게 하고 오니까. 근데 나한테 반영 방법이 불리한 데 갈 필요는 적어도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다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보시면 학과마다 너무너무 다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서울대는 모자라야 서울대가요. 수학 40% 반영이에요. 수학 40%인데가 자연계열 인문인데도 수학 40%예요. 서울대는 수학 잘하는 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시립대도 그렇고 보통 인문계열 같으면 국어가 30에서 35% 정도. 자연계는 거꾸로 수학이 보통 35%, 많으면 40% 정도. 영어는 보통 10%에서 20% 정도 사이. 탐구는 15에서 30% 정도 사이. 그 정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서 만약에 탐구가 강점 있는 학생이다. 정시에 불리해요. 보시면 탐구 반영 비율이 높지가 않죠. 별로 안 높아요, 전부 다. 똑같은 표준 점수가 나오더라도 국어 수학에 잘해서 표준 점수가 400점이 나왔을 때 국어 수학을 잘해서 표준 점수 400점이 나온 애가 있고 탐구를 잘해서 표준 점수 400점 나온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국어 수학 잘해서 탐구 표준 나이가 정시에 훨씬 더 유리하게 돼요. 똑같은 점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다 밀려서 있다. 뭐 이 정도까지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영어가 수시 때는 1과 2는 천당과 지옥이잖아요. 정시 때는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서울대 같으면 1과 2등급 0.5점 차이. 그래서 예년에 한 3년 전인가 서울대가 영어 4등급의 나이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4등급까지가 서울대 여기 보시면 4점 차이 정도. 수학에서 한 문제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저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대학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기본적인데 영어도 보시면 대학들마다 반영 방법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와 영어를 조금 못한 아이가 있으면 또 어떤 대학을 전략적으로 갈 것이냐도 또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서울대 가는 아이는 영어 2등급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고려대 간다면 이게 3점 차이 나잖아요. 서울대와 비교하면 거의 6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달라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산에 있는 대학들. 근데 부산에 있는 대학은 기본적으로 25가 이게 기본 디폴트인데, 근데 상위권 대학은 특별히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동의대가 확통 미적이 했잖아요. 요게 확통 친 아이들은 확통되어 있고, 여기 아마 오면, 여기 사탕가 섞여 있네, 여기는. 요렇게, 요건 아마 인문계열 쪽 아이들.
요건 아마 자연결정 이렇게 구분 보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다 뽑는다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되고 이런 데가 아까 전국에 3개 학통 지정해 놓은 대학이 3개밖에 다 한의대. 네, 부산 지역 대학들 있습니다. 부산대는 자연계 수학계 영어 20%고 여기 수학계 조금 더 있어요. 부산교대가 25, 25, 25 이렇게 똑같이 가잖아요. 근데 부산교대를 가시려면 예년에는 정시대 가십시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정시대 가기가 자연계열 아이들은 너무너무 쉽고 인문 아이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산교대가 아까 제가 100분이나 표준점수를 본다 했잖아요. 부산대가 100분위를 봐요. 부산교대가. 근데 수학 미적 기하의 5%, 과탐의 5%의 가산점을 줘. 그럼 어떤 아이가 90%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곱하기 2에서 반영하거든요. 그럼 180점이 5%니까 9점이었고 189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문아이는 그대로 180점이에요. 9점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5% 과탐에도 마찬가지로 18점 차이가 나요. 똑같이.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18점 낮은 아이가 18점 높은 인문아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때 교대 가는 게 적어도 2023학년도까지는 인문아이들한테 너무 불리해요. 만약 꼭 교대를 주고도 가야 되겠다 하면 미적 치는 걸 이거는 권해드려요. 점수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가산점 5%가 과탐도 치셔야 되고 인문아이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산교대가 상당히 자연계열한테 유리하다. 정시 기준은 그렇습니다. 약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제대가 약학을 인문자연으로 뽑아요. 인문 여기 사탐이라면 인문이잖아요, 그죠? 인문 친아이만 지원, 자연 친아이만 지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 영역별 반영점수 뭐 그것도 아까 큰 차이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BS 연계율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EBS가 사교육 그 저감 효과 때문에 많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그 EBS 연계율이 영어가 많이 줄면서 상당히 영어가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렵진 않았대요. 근데 아이들이 연계율이 EBS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성적이 많이 낮아졌던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50% 이상 EBS 연계예요. EBS 책자하고 그다음에 어떤 책이냐면 교육관의 평가 감소한 것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이 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그대로 추출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내요. 개념 원리나 지문이나 자료, 논지, 문항을 변형, 재구성해서 낸다. 특히 영어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대요. 간접 연계가 뭐냐면 영어 EBS에 영어 독해 지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독해 지문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장. 어떤 책에서 냈다 하면 10페이지 문장이 EBS에 있으면 11페이지 걸 내는 거예요. 연계예요, 아니에요? EBS 기준, 교육 평가 기준 연계예요. 학생들 기준에는 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옛날에 어떤 또 패단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영어 성적 잘 받아 직접 연계가 있으니까 EBS 지문이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지문 공부를 안 하고 해석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다 외워버려요. 그럼 단어 몇 개 조합해보면 아 그거구나 이거 맞춰버리는 이런 경우에 패단을 막기 위해서 간접 연계로 바꿨는데 그 결과 재작년에 12.6%였거든요. 작년 영어 6.5%. 1등급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3등급까지 하니까 오히려 더 많아요. 절대적으로 어려웠던 게 아니고 최상위 걸 맞추는 거 킬로모나 몇 개를 못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유는 간접 연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접 연계다. 근데 영어가 6.5%면 높은 게 아니에요. 원래 상대평가에서도 1등급은 4%잖아요. 그럼 6.5%면 결국 함자 차이인 것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연계율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성적 끝내고 발표한 연계율이거든요. 이렇게 연계가 됐답니다. 학생들도 얼마나 체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가원에서 이렇게 연계를 했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연계되는 과목들 이게 EBS 책 제목이에요. 영어는 영어 듣기, 영어 독해, 영어 4개 봐야 돼요. 수능 특강 완성. 그 다음에 한국사 있고 사탐은 과목별로 특강 완성 있고 과학탐구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 있었는데 그걸 여기 덮어 쓴다고 잘라 먹어버렸네요. 그 밑에 있는데 대부분 다 수능 특강 완성. 그러면 책이 수학도 공통 과목에 특강 완성이 있겠죠.
미적이나 기하나 확통의 특강 완성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해서 한 과목에 수능을 치려면 국영수는 보통 4과목, 책 4개 이상. 근데 사탐, 과탐은 책을 2개. 그게 연계다. 근데 연계가 옛날 70% 되는 게 아니고 5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밖의 개념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EBS는 무조건 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저거를 보고 고민이 엄청 돼가지고 과연 제가 어디까지 말하는 게 최선일까라는 게,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제 의견이에요. 제가 이제 진학 시도를 뭐 20년 가까이 했지만 어쨌든 제 의견이 많이 될 것 같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많다는 걸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 그냥 갈게요. 통합인데 이제 결국에는 국어 수학이, 국어는 사실은 그 엄매하고 하작이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매가 자신 있다 엄매하면 되고 아니면 하작하면 되고, 대학에서 엄매해야 된다 하작해야 되는 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내 특성에 맞춰서 그냥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수학이죠. 수학이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를 가려면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를 하라라고 규정한 거죠. 그 다음에 확통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인문계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잘 보시면 국어는 공통이 76점이고 여기가 24점이에요, 선택이. 수학은 74점이고 26점. 그러면 국어는 76점이 똑같은 문제를 치는 거예요. 수학은 74점이 똑같은 문제. 요거는 미적, 미적이나 확통이랑 기하를 쳐도 다 똑같이 치면 똑같아요. 차이는 26점. 몇 문제냐면 8문제. 객관식 6개, 단답.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학 성적을 잘 받으려면 공통 과목의 수원 수투를 잘하는 게 나을까요? 선택 과목을 잘하는 게 나을까요? 어디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돼요? 100점 만점에 공통은 74점이 반영이고 선택 과목은 26점이 반영이에요. 뭘 더 잘해야 돼요? 공통을 잘해야 돼요. 신문 기자들을 어떤 제가 가끔씩 보면 참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핵심은 공통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공통 과목을 잘하면 되는데 왜 선택 과목까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택은 8개예요. 8개. 22개는 공통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점수가 구해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잘 모르고 어쨌든 쭉 나오면 공통 과목 점수가 어쨌든 74%가 들어가는 거고 선택 과목 점수 26%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총 표준 점수를 구성하는 점수가. 그럼 74%나 반영되는 과목을 잘해야죠. 그게 점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공통 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미적 확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참 보여드리는 게 지금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드리는 건 아마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 올릴 거니까 누군가 보시면 보고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A, B, C 학생이 3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A는 미적 쳤는데 공통 41점, 선택 26점 해서 총점 67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총점만 알아요. 근데 내 개인적 매겨보면 내가 몇 점인지는 알겠죠? 미적 58점, 8점, 66점. 확통 40, 26, 66. 근데 이게 원점수인데 아까 원점수는 안 나온다 했잖아요. 표준점수 변환돼 나올 건데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계산 공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을 거고 나올 건데, 그럼 누가 제일 잘 나왔을까요? 원점수 A 67, B 66, C 66. 누가 제일 표준점수 잘 나올까요? 누구? 다 아시잖아요. B. 보세요. 이렇게 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아까 여기 있던 단계 거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거치게 되면 A는 105, B는 109, C는 104가 나오는 거예요. B가 잘 쳤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B가 제일 잘 나온 이유가? 공통 과목. 여기 보시면 공통 41점, 58점이 선택 과목 26, 8점인데 이거보다 이게 74%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 잘 친 아이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점수가 1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4점이나 더 높아요. 같은 과목일 때. 다른 과목이에요. B하고 C. 원점수 같잖아요. 누가 잘 쳤냐면 밑에 보다 위에가 더 잘 쳤죠. U는.
아까 미적이 공통과목, 똑같은 공통과목 점수라도 미적 친화하고 확통 친화에서 미적 친화의 점수 조금 더 높아요. 이유는 평균, 공통과목에서 평균이 높은 아이들의 점수값이 보존값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계산 공식에서. 그러면 미적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높은 아이. 근데 거기다 얘는 또 뭘 더 잘했어요? 이 아이보다? 공통과목 점수 높죠. 월등히 점수 높아요. 같은 원점수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뭘 해야 돼요? 같은 점수가 나온다면 공통과목 점수가 높이 나오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 같은 원점수라면 그러니까 미적, 기하 이렇게 다 88점이에요. 그죠? 어이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노출이 많이 됐네요. 88 똑같은데 이게 달라요. 아까 제가 미적하고 확통하고 몇 점 정도 차이? 3점 정도 차이 난다 했잖아요. 아마 상위권에 3점 정도예요. 밑으로 갈수록 비슷해지. 그래서 구간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좀 높은 데는 3점 정도 차이 나요. 똑같은 원점수일 때 이렇게. 그죠? 미적, 기하는 거의 구분이 없고요. 기하, 미적과 확통은 3점 정도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적, 기하가 원점수는 같아요. 근데 미적이 2점 좀 높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점수를 보시면 공통감이 1점 낮아 보이지만 그러면 여기가 더 높아야 되겠지만 공통감 평균이 높은 집단이 누구? 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2점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만 보면 무슨 과목 선택해야 돼요? 미적 치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미적 하란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미적 우리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AB가 같은 92점이에요. 이제 공통과목 점수는 지금 70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선택과목이 똑같이 한 개 더 92, 90이 나왔어요. 3점 차이 났잖아요. 그럼 저게 되면 미적, 공통과목 어차피 똑같은 상관이 없고 확통과 미적의 공부 분량이 같으냐예요. 그냥 수학선들의 공통적 의견은 보통 2배 차이. 똑같은 점수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미적을 확통보다 2배를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럼 2배를 한다면 그 2배라는 시간을 더 뺄 수 없으니까 다른 과목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확통과 미적 같은 점수를 받을 때 그건 공통 과목을 점수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토요일에 똑같다면. 아니면 다른 과목의 시간을 빼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밑에 C 미적 선택 과목 차이 나면 당연히 점수가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한 문제에 보통 표점으로 한 3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저게 정상이에요. 근데 A하고 C 한번 보세요. 몇 개 점 차이가 4점 났죠? 차이는 뭐예요? 선택 과목을 어떻게 2개 틀렸는데 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적 찾느냐 확통 찾느냐는 한 문제 차이 나요. 그러면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으면 같은 점수를 맞춰낼 수 있으면 미적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한 문제 차이 내기도 버거워요. 상황이 8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걸 우리 못 풀까 그러시겠지만 아까 보셨지만 6문제가 객관식이고 2문제가 주관식 답답이고 거기도 또 객관식에도 4점짜리 문제가 2문제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확통해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꼭 그래서 미적을 가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과목에서 만점에 가까우면 가요. 공통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면 미적의 시간을 뺄 수 있는 아이겠지만 공통에서 만점이 아니고 만점이 아니고 점수 많이 틀리고 있다면 차라리 공통 점수를 더 많이 맞추는 게 미적과 가지고 헤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과목 선택하냐는 내 수학 성적에 달렸어요. 내 수학 실력이 있으면 미적으로 가는 거고 내 시학 이건 인문 학생 기준이겠죠. 자연학생 단위 미적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자연학생도 확통할 수 있지만 그런 상위권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고민해야 될 거고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밑에 같이 확통이 한 개 틀리고 그래서 저 점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본 점수를 한 문제 더 맞추면 되지. 저 정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거를 할 수 있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수학 공부를 자신 있고 잘하면 가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2학년, 지금 3학년 되신 분들은 2학년 때 늘 1등급이었다. 상위가 97%, 8% 찍었다.
그러면 미적 공부를 해보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1등급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가 미적 가면 더 힘들어져요. 더 떨어질 거예요. 성적이.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학 수준을 보고 미적 갈 거냐 확통에 있을 거냐를 판단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불안할 수도 있고, 좀 자연계열 조금 어중간한 성적, 중위권 대학 갈 성적이라면 어쩌면 학통 가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통이 훨씬 더 쉬우니까. 쉽다는 건 공부 시간이 조금 줄어들니까 맞출 거는 그만큼 많아지면 차라리 더 많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와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면 되니까. 그거를 고려해 보시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를 뭐 어떻게 할까 이제 물을 수 있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했는데 대입 전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는 4년 예고제였고, 우리 아이들 대입 전형은 요강 아직 발표 안 났잖아요. 요강 근데 5월 말에 발표 나겠지만 시행계획이 4월 말에 나왔었어요. 2학년 4월 말에. 우리 고2에 올라갈 학생은 이제 나올 거고 4월 말에. 그럼 그게 나온 거에서 바뀌질 않아요. 그냥 요약편을 이제 확장판으로 만들어놨다 정도밖에 없고 틀려지는 건 없어요. 세세하게 해놓은 거. 예를 들면 부산대가 올해 수시에서 교과 전형에서 공통과목 30, 일반 선택과목 50, 진로선 20. 그래서 30, 50, 20 전국에서 이렇게 반영한 데가 부산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반 선택과목을 10과목 이상 이수해야지 지원 자격이에요. 10과목을 들어야 돼요. 만약 10과목 못 들었다. 부산대 지원하면 100% 떨어집니다. 자격 미충족으로. 10과목인데 보통 10과목이라는 거는 수업 들으면 이수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산대는 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13명이 안 되면 방점을 찍을 수 있거든요. 이수만 했다고. 근데 부산대 그럼 인정을 안 한대요. 그러면 10과목 들었지만 부산대 기준으로 몇 과목? 9과목 들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원 불가해요. 이런 게 정시 요강에 담겨요. 시행계획에는 10과목이란 말만 있어.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바뀌지 않고 살살하게 간다. 그래서 안 바뀐다. 있는 거 그대로 간다라는 거고. 그럼 작년하고도 올해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동시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아까 제가 언뜻 2학년 올라갈 때 자연반, 인문반이 없지만 인문과목 자연 선택할 때 자연계열 과목 주로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 상위권이 조금 더 많았던 게 좀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국어, 영어, 탐구가 과연 이제 자연계열 학생, 인문계열 학생이 있을 때 국어, 자연계열 학생도 잘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수, 영탐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우리 아이가 수학에서 무조건 불리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방금 말한 인문자의 틀을 선택할 때 학생들 학업 수준이 동질한가요?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인문반, 자연반 구분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인문자는 구분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학생들이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가요? 달라요, 점수가. 수학을 빼고 나도 국어, 영어, 탐구 점수가 자연반이 더 높은 상황. 그 점수만 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인문아이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등급이죠, 등급. 수시 때. 정시 때 불리한 거는 아까 제가 1번에 빨간색. 바뀌지 않는 데잖아요. 4년 전에 예고됐고 벌써 수행계획이 나와 있고 요강이 곧 나올 거다. 안 바뀌어요. 그럼 정시에 불리한 거는 느끼시나면 그게 불리한 게 맞아요. 그럼 수시 때는 안 불리해요. 뭐만 맞추면 되니까? 수시 때 우리 인문학생들이 뭐만 맞추면 돼요? 최저학력만 맞추면 되잖아요. 최저학력 아까 뭘로? 등급으로만 표시된다 했잖아요. 등급 맞출 때는 4과목 얼마 하는 데는 전국에 부산 고려대밖에 없어요. 학종에서. 빼고는 전부 다 2과목 아니면 3과목. 작은 데는 1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수학이 빠져도 되는 상황. 수시에 집중을 먼저 해주시는 게 맞아요. 정시 비중이 제일 높은 대학도 정시 비중이 40%밖에 안 돼요. 수시 60이고. 전국의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수시가 80%가 넘어요. 80% 정도.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아직 기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안 됐을 때 수능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수학 하다가 자칫 국어, 영어, 탐구까지도 흔들려 버리면 최저학력 못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시에 일단 집중할 수 있게. 현재 상황에서 바뀌지 않는 구조라면 불리하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불리하다기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걸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무리하게 확통에서 1등급 받겠다 하다가 자칫 국어, 영어, 탐구까지 다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뭐 외부의 통계를 보니까 수학에서 확통 친 아이들이 전체 수학 1등급 수에서 5%밖에 차지를 못한대요. 95%가 자연 미적 기하 선택자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 5% 들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보다 국어, 영어, 탐구를 더 높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2등급, 3등급에도 충분히 기회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을 충분히 준비하고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차 지원이 아직 그 작년도, 전년도 입시가 발표가 최종 안 났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서울 지역 대학들은 30, 40%가 넘는데 평균 주요 대학들은. 심한과는 70%까지도 있대요. 그 상황은 결국은 수학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어, 영어, 탐구가 비등했는데 수학에서 그게 잡힌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학 지역, 부산 지역은 수시가 87%, 서울 주요 대학이 수시 59%, 10개는 57, 56, 수도권도 64% 이 정도예요. 이 수시 전형에 더 집중해 주시고 정시까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너무 한쪽 수학에만 매몰되시면은 오히려 다른 과목들을 놓칠 수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진로 고민하고 기타가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진로 학과 정했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 거는 여기서 너무 다양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거고, 저희들 진학 상담이나 진로 상담 다 오픈이 다 되어 있거든요. 특히 진로를 못 정하셨으면은 여기 진로 상담도 있어요. 아마 3월 중순쯤 되면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진로 전문가 선생님들 오셔가 상담을 해주니까 거기 해보시고 진로가 정해지시면 또 저희들 진학 상담도 해보시는 걸로 쭉 갔으면 좋겠고요. 특성화고 학생 정보 보완으로 아이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개인 상담하시는 게 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만 있는데 어쨌든 가는 거는 수시에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이건 4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 방법 있는 거 없어요. 특성화고에서는 자격증도 많이 따니까 자격증으로 대학 가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저 방법, 아까 교과, 종합, 논술까지 간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건 저희들 개별 상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밑에 빨간색 제가 해놓은 게 이과대의 경우 수능 등급 어느 과목까지 수능에 포함되는가요? 혹시 질문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머니? 의과대학이 수능 등급은 수시 같으면 다 보겠지만 보통 아까 보셨지만 3개 합 얼마, 4개 합 얼마 보통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다 보는 건데 아까 뒤에 보니까 또 한문이나 미술이 들어가나요? 묻는 거 보니까 또 그 교과가 들어가는 거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이잖아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좀 더 상위권 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전과목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A, B, C 절대평가로 나와요. 그걸 또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아니고 다 대학마다 다르게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데또 의대를 가게 될 경우 모든 생활을 다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학을 딱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거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부산대학 기준으로 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인제대 의대 같으면 영어는 반영이 안 되고요. 과학은 2과목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은 전 과목이 또 다 들어가요. 학교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대학을 찍어서 찾아보시는 게 좋고 찾아볼 때는 저희한테 물으셔도 되고 아니면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아까 수학 10단계라고 그 점수를 봤을 때 이게 수학 그냥 점수 하나 가지고 10단계로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는 볼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10단계가 아니고 네. 수학이 등급으로는 1등급인데 1등급이 표준 점수가 10개가 나온 거예요. 다 맞은 아이는 147점이었고 96% 1등급 받은 아이는 100, 몇 점이었지? 그러면 138점인가 7점이랬는데 그 정도까지 10개로 분화되어 있다고. 그럼 아까 선택 과목에 따라서 10개로 분화된다. 선택 과목일 수도 있고 확통에서도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미적친 아이에 대해서는 10단계가 나왔어요. 네. 그럼 같은 과목이 있다. 아까 같은 과목이지만 그러니까 같은 원점 70점을 구성하는데 공통 과목과 점수가 조합에 따라서 또 이게 점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수시 때는 다 맞춘 아이나 뭐 96%로 1등급 10단계 벌어진 아이 똑같은 1등급이니까 그 갭 차이가 줄어드니까 재학생은 정시보다 수시에 집중하는 게 더 상대적으로 뭐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버님 또 어떤 질문 있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고 하셨잖아요. 수능 최저 완화. 네. 혹시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화되기 이전에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의 비율이 대충 한 몇 프로였는데 완화되면서 대충 몇 프로로 변화될 것이다. 그건 전 학교 통계치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대학들도 사실 그 발표를 잘 안 하거든요. 네. 혹시 뭐 어떤 대학? 아니 뭐 그냥 일반적인. 네. 대학들이 뭐 그런 걸 오픈을 잘 안 해요. 근데 보통 설명회 같은 데 가면 일부 과나 이런 게 몇몇만 찝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를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산대는 그 두 과목의 사라고 하신 거는 인문계, 자연은 두 과목고. 네. 그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학 논술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수학 논술 같은 거는 준비를 할 때는 사실은 뭐 내신을 다 하면 좋겠지만 내신 준비하기도 사실 아이들이 너무 벅찬 부분이 있어서 이 논술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을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꼭 이제 논술을 가야 된다면 부산대 논술은 특히 교육과정에 충실한 논술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부산대 논술에 출제할 때 부산대는 수학만 보거든요. 수학에 수원, 수투, 그다음에 미적계학까지 다 출제가 되던데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다 감수하셔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충실한가 안 한 걸 전부 다 따지고 검토를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제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서 수학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학교에서 내는 아마 수학 과목 서술형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 뭐 예를 들면 어려운 문제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각 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이 있어요. 다 입학처 공지사항에 가면 있거든요.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는 3월 말에 나와요. 논술 가이드북 아마 그 뒤에 나올 건데 그러면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 전년도 거 매년째 계속 쌓여져 있고 전년도 이 문제를 왜 냈는가? 출제 의도. 각 대학 입학처에. 네, 다 있어요. 출제 의도.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채점 기준 이런 게 전부 다 제공이 다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도 마찬가지예요.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학종에서 그냥 서류백돼 있는 게 서류백을 예를 들면 전공적 사업 몇 프로, 인성 몇 프로, 뭐 학습 영역 몇 프로, 그 학습 영역도 정량 몇 프로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아이가 여기에 맞출 수 있겠다. 뭐 또 이렇게 말하시면 또 뜬구름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게 서류백보다는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일단 검색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가려는 대학의 입학처 공지사항을 주 1년, 2년치 이렇게 찾아가 검색해 보시면 그게 제일 훌륭한 이제 모범 답안지가 될 수 있어요.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